정부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검토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CPTPP가 뭔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자유무역협정의 형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관세 장벽이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도 다원화될 수 있는데 포괄적, 점진적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대로 영어로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입니다. 이제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상당히 우리에게는 경제, 교육상 중요한 국가들 11개국 싱가포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네. 2018년 3월에 결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이게 결성되기 전에는 TPP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탈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 통상본부장,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다. 남미도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동남아까지 국가들이 11개국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니까 CPTPP에 가입을 하게 되면 미국과 지금 관세 장벽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가들끼리 경제 동맹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에 우리가 가입을 추진했다가 뭐 업계에서 또 반발이 있고 여기 이제 이미 일본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중단이 됐는데 이제 미국과 또 중국과의 어떤 충돌을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점에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국익을 검토해서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 판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관세 때문에 한미 FTA 효과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가 FTA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메가 FTA, CPTPP와 기존 FTA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큰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여러 개의 국가, 지금도 보면은 11개 국가니까 여러 개의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FTA는 한미 FTA, 한중 FTA, 국가 대 국가 1대1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개 국가들이 다양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시장도 다변화하고 또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국가가 이제 우리 더 이상 자유무역협정 못해요. 미국처럼 이래버리면 상당히 우리 난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안전장치 기능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CPTPP는 아태 11개 국가인데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메가 FTA입니다. 양자 조금 전에 또 이제 CPTPP와 FTA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중 수출의 의존도를 좀 줄여도 됩니다. 이런 데 가입을 하게 되면 또 수출 시장이 다변화됩니다.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인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PTPP의 이 긍정적인 부분은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역내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 이제 관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국유기업 보조금 등 지원이 금지된다. 또 금융 외국인 투자의 규제가 완화된다. 데이터 거래도 활성화되고 이동도 자유된다. 상당히 이제 자유로운 무역을 말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한다면 실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 GDP 0.3%대 증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 효과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0.4%, 3%가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닙니다. 농축산물 개방이 되기 때문에 쌀, 또 쇠고기 이런 부분들이 개방된다면 이건 우리한테 조금 타격이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투자라든지 산업협력, 또 기술협력을 한다든지 다양한 긍정적인 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모로 이렇게 전략을 도모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올 2분기 우리 경제가 0.7%포인트 성장을 한 것으로 0.7%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가 오른 건데 오른 배경이 있을까요? 가장 큰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GDP를 성장하려면 우리는 무슨 주도 국가입니까? 수출 주도 국가죠. 수출이 나쁘지 않다. 여전히 우리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좋다. 꼭 미국 시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뭡니까? 정부가 이렇게 민생 소비 쿠폰을 하다 보니까 내수가 진작이 된 겁니다. 이게 큰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GDP 성장률 4월, 5월, 6월이 0.7%로
작년 1분기 이후로 최고입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증가 역시 우리 기술 경쟁력이 있거든요. 또 민간 소비 회복 영향, 정부의 민생 소비 쿠폰 이 정책이 또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올라가고 있는데 아쉬운 건 건설업, 부동산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0.1%포인트가 상향돼서 6월 통계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2분기부터 우리가 상당히 좀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죠. 그런데 1년 만에 탈출해서 우리가 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학에서도 돈을 좀 써줘야 됩니다. 3분기에는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좀 기대감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